아, 그럼 지금도 할 수 없냐? 할 수 있어요. 내년 6월까지.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작년 처음에도 했어. 근데 작년은 분위기 더 안 좋았잖아.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위너였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말할 거예요. 작년에 똑같이 했다니까. 근데 처음 들었죠, 지금? 자, 사례를 볼게요. 자, 서울 강동구 주택이에요. A가 21년 7월. 그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죠? 그리고 23년 1월 5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렸어요. 자, 해제가 돼도 2년 거주요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우리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25년 7월 달에 4년 후에 매각을 했는데 거주를 안 했다. 그럼 비과세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따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비과세를 만들 수 있어. 상생임대를 만들면. 그럼 비과세 만들어야 되겠어? 안 만들어야 되겠어? 만들어야 되겠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릴게요. 취득가 10억. 10년 보유했을 때 양도가 2억. 1년에 1억씩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내가 상생임대를 내가 놓치거나 아니면 상생임대 요건이 되는데 내가 신청서를 안 냈다. 이거 신청서 안 내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상생임대 요건을 맞추고 매각을 하면 세무공무원이 알아서 막 찾아서 선생님은 왜 상생임대인데 안 했을까요? 저희가 신청해서 이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권리는 내가 찾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취득가 10억, 양도가 20억, 상생임대가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적용 안 했다. 그러면 세금 한 3억 3천 나옵니다. 상생임대 적용하면 7,700 나옵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2억 5천 차이가 어떻게 나왔냐 보여드릴게요. 상생임대가 적용이 안 되면 전체 양도 차익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붙어버리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10억에 20%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250 빼면 과표가 7억 9,750만 원이 나와요. 이때 세율은 42%예요. 그리고 나서 양도세가 3억 2,9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 벌면은 세금 한 3억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해요. 10억에 3억, 5억에 한 1억 5천, 1억에 한 2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3억에 1억. 다시 내가 1억 벌었다. 세금 한 1,500에서 2천 나옵니다. 내가 3억 벌었다.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5억 벌었다.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나옵니다. 10억 벌었다. 3억 나옵니다. 됐죠? 이건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편해요. 단독 명의일 때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상생임대를 해버렸다. 수업을 듣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아까는 10억 전체가 과세가 됐잖아요. 10억이 4억으로 내려가 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가 고가주택이잖아요. 아까 이제 고가주택 말한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체 양도차익이 10억인데, 우리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고 12억 이하는 세금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억에 팔았으니까 12억에서 20억에서 8억이냐? 그게 아니야. 비례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례식. 자, 그 비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에 매가 20억을 넣어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분모. 그쵸? 자, 그리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12억 초과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가 20억이잖아. 12억 초과분 8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0분의 8를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곱해요. 그럼 20분의 8이니까 몇 퍼센트죠? 40%죠?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전체 계산 대상으로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40%인 4억만 매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비과세가 이게 좋은 거예요. 10억이 아니라 4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4억에 대해서 아까 장특공 1년에 몇 프로였어요? 2%였죠. 그런데 얘가 이거 12억 초과 고가주택이잖아. 이 경우에 최대 80% 받을 수 있는 장특공을 적용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2년 거주요건을 없애줘 버려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상생임대니까. 그러니까 상생임대가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다? 4%. 왜? 실제 거주는 안 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면 8%까지 들어가요. 근데 실제 거주는 안 했기 때문에 4%만 들어가도 40%죠. 20%보다 훨씬 좋잖아. 그러면 4억에 40%를 빼니까 1억 6천을 빼버려요. 그럼 2억 4천만 남아.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7,700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억 5천이에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물론 좋은 곳에 투자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가끔 있죠. 분명히 내가 투자 잘해서 벌었는데 뭔가 남는 게 없어. 그분은 뒤에 세금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처음 살 때부터 뭐 잘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뭐 세금은 안 내는데 더 비참해 그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다? 많이 내고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뭐다? 많이 벌고 많이 내시면 됩니다. 적게 벌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는 없어요. 어차피 세금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벌고 무조건 적게 내고 싶은데 그런 건 없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취득 당시 조정이었던 물건 다시 보세요.
두 번째는 지금 조정지역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잘 보시고요. 조정지역 증여하고 비과세 만드는 것도 보시면 되는데 설명드릴게요.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어요. 앞에 강동구 사례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는데 중간에 내가 빠졌다. 이 경우에 상생을 만들면 되는데 잘 보세요. A주택 새끼고 매수했죠. 새끼고 매수했다는 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죠. 그러면 지금 있는 임대차 계약은 내가 취득하고 나서 쓴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쓴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거 직전 임대차에 해당돼? 해당이 안 돼? 해당 안 돼요. 자, 그리고 새끼고 매수했는데 요때 세가 끝나요. 23년 4월에. 그럼 비로소 내가 취득하고 나서 처음으로 맺는 임대차 계약이죠. 이게 직전이에요. 이게 직전 임대차. 그리고 직전 임대차가 끝나고 25년 4월에 내가 5% 이내로 하면 이게 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새끼고 사고 요때부터 5% 올리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시세 다 받으시면 돼요. 물론 청구권이 있으면 청구권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청구권하고 5% 적은 두 개가 다르니까. 딱 들어보니까 뭔가 복잡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은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해석이. 그거 공부 좀 따로 하셔야 돼요. 취득을 하고 처음에 맺는 게 직전 임대차다. 객행권이 안 썼다면 나는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 직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생을 하면 5%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생을 25년 4월에 했잖아요? 요 25년 4월에 끝나는 27년 4월에 팔면 거주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상생이 24년 12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 했었어야 돼. 그런데 연장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샀을 때 23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서울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 근데 내가 새끼고 샀어. 그리고 나는 비과세 포기하고 있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생이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럼 지금도 할 수 없냐? 할 수 있어요. 내년 6월까지.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작년 처음에도 했어. 근데 작년은 분위기 더 안 좋았잖아.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위너였어요. 자, 보세요. 24년 10월 달에 새끼고 매수를 해. 그러면 이 세가 언제 끝난지가 중요하죠? 얘가 내년 7월에 끝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짜리로 쓰죠. 그럼 내가 25년 7월 달에 재계약을 하면 이게 직전이죠? 맞죠? 그러면 직전 임대차를 2년짜리를 쓰면 27년 7월에 돼가지고 26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상생 임대 요건 맞출 수 있어, 없어? 못 맞추죠. 그런데 직전 임대차는 1년 6개월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이런 건 안 보죠. 5% 이것만 보지. 자, 그럼 D를 들어가야죠. 선생님, 제가 1년 6개월로 써주시면 다음에 제가 2년 6개월 써드릴게요. 그럼 임차인은 어차피 똑같이 4년이잖아. 아,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이렇게 해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팔자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1년 6개월로 D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년 6개월을 하시고, 2년 6개월이 끝나는 29년 6월 달에 팔면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 자, 그러면 토탈 얼마 걸렸어요? 24년 10월에서 29년 6월이니까 5년 좀 안 걸렸죠. 한 4년 6개월 정도 걸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송파, 강남, 서초, 용산 중에서 만만한 아파트를 하고 세를 끼고 사버려. 왜냐하면 밑에 깔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세를 끼고 살고 나는 그냥 임차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한 4개 중에서 토호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송파 같은 경우에도 잠실은 안 되죠. 잠실이 안 되니까 옆에 신천동 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파크리오로. 아유, 거기보다는 신축이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가락동 간 거 아니야. 헬리오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 많이 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 했을 거야. 그냥 새끼고 사고 나중에 언젠간 들어가겠지 했는데, 연장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샀던 사람들이 제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안 봐, 근데.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팔면 29년 6월 달에 하면 비과세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송파나 서초나 이런 거를 샀을 때 내년에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 모르죠. 아니, 극단적으로 오늘 사는데 내일 오를까 안 오를까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한 달 후는 모르죠. 1년 후는 그래도 모르죠. 그럼 5년으로 늘려봐. 그래도 안 좋은 데만 아니면 오를 것 같죠? 10년으로 하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압구정이 10년 후에 안 오를까? 오를 것 같잖아. 무슨 말을 들고 싶냐면 기간을 길게 잡으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지금 이거 하면 되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말할 거예요. 작년에 똑같이 했다니까. 근데 처음 들었죠, 지금? 작년에 그렇게 신나게 했는데. 서울 머니쇼에서도 했어.